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등부 영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윤 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영어를 고등부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 경험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괜찮은 예, 일이거든요. 예, 예. 네. 이제 중학교 영어에서 고등부 영어로 가게 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원장님,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어떤 음, 변화 같은 걸 아, 느꼈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다리 역할을 하죠. 지금 이 시기는요.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를 정말 잘 넘어야 됩니다. 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또 네. 달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 중학교에서는 음, 뭐 내신 중심이니까 내신에서 네. 어쨌든 거의 대부분 영어 문법을 가지고 내신 점수가 그렇죠. 판가름 그렇죠. 되잖아요. 중학교는 대부분 문법으로 판가름 나죠. 예. 그렇죠. 애들 다뭐 문법이 세매니까. 근데 중학교 때 다 다져져갖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사실은 문장을 빨리 읽고 파악하고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짧은 네. 시간 내에 풀어야 되죠. 28문제를요. 1분 네. 2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시죠? 그죠? 문제 푸는 요령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는 영어 문법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읽어낼 수 있나, 그렇죠. 즉 원어민의 속도로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고등학교 영어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사상식 같은 걸 영어 지문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원장님도 뭐 고등부 영어 가르치는 재미가 또 그런 것에 있잖아요. 시사상식을 많이 알게 되는. 사실 그렇죠. 예.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죠. 네. 국어를 하는 힘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영어도 대부분 잘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맞아요. 네. 그 시사상식을 알지 못하면 네. 또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예.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어 외국어 학습의 목표가 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뭐 세계의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대상이 뭔지 이런 걸 아는 국제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고등부 영어는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원장님도 많이 가르쳐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그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잘 찍는 기술자라고 볼 수 있죠. 예, 선생님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 네. 제가 이제 고등부 영어를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거 아이들이 독해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재미를 못 느껴요. 맞아요. 맞습니다. 힘들죠. 그냥 이거 막 구조 분석을 하고 뭐 주어가 여기까지고 동사가 여기까지고 또 무슨 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난도질하면서 지문을 배우다가 보니까 실은 그 지문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영어 표현들을 놓치죠. 익히지 놓쳐버리죠. 못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괜히 필요도 없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 영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힘쓰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서술형 표현을 갖다가 시험에 많이 내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익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표현 자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알고 그걸 언제든지 내가 글로도 쓸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이걸 원하는 게 고등부 독해예요. 근데 글로 쓰고 말을 네. 한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수능에는 쓰기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말하기가 안 나오는데 듣기가 17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 예, 예. 입장에서는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그걸 이제 실은 이제 지금까지 영어 공부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영어 문제 풀이 방법을 철저하게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어 문제 풀이 방법으로 대부분은 많이 풀립니다. 그 2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1등급이 되려면 내가 영어 실력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영어 표현들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야만 일종의 영어 공부에서 그 아이스펜이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보면 수강생 거의 모두를 감동시킨다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기 한눈에 들어오지 수강생 거의 모두를 감동시킨다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팍 한눈에 들어오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만 영어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고등부 영어 독해의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영어 실력, 뭐 어느 시험에 가든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든 뭐 원어민과 같이 연구를 하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어떤 자기가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영어가 부담이 아니라 영어가 실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도질하는 방식. 그냥 단어 하나 외우고 단어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A라는 단어는 꼭 A라는 상황에서만 써요. 우리도 뭐 이제 곧 고급 언어가 되면 될수록 뭐 어떤 단어는 그 상황에서만 딱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게 고등부 영어 수업 동안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엄마들이 잘 기억을 못 감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수능을 빨리 푸는 핵심 네. 키워드, 주제문을 빨리 찾는 요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정법이 예를 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잖아 할 때 예를 들어서 앞에는 주제문이다. 이런 것처럼 주제문을 찾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네, 예.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서 1등급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영어를 빨리 읽기 위해서 또 영어 표현들을 갖다가 그죠? 많이 네. 아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수능 말고 내신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는요 변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다 알아도 그 표현을요 똑같이 안 내니까 비슷한 표현을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준비한 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내신에서 나왔던 그 사지선다에서 변형으로 만들고 사지선다에서 스님들이 만드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아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선생님 만드신 이 수능 요령이랑 같이 이 유 선생님이 만든 거를 같이 하면 여러분 정말 내신 1등급 100% 보장합니다. 정말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손해 후회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영어만 공부해라, 수학만 공부해라, 또는 뭐 국어만 공부해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어는 그야말로 영어 공부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나머지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또 다른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과목으로 뭐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다 내신 중심의 그 대학 입시가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학원에서 그걸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영어는 공부한다. 이런 이제 개념의 학원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하고. 뭐 집에 가서 또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학원, 그는 학원을 위한 학원이지 학생을 위한 학원 아니에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들 그런 데가 많아요. 수학 성적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수학만 공부해야 될 만큼 숙제를 내줘요. 그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원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 딱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잘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가르쳐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또 시간 효율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그런 이제 공부 방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죠. 원장 선생님도 뭐 많은 이제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죠. 학생들이 다 준비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은 핵심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학원에서 많이 오랫동안 잡아 놓는다고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다 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영어 같은 거는 정말 열심히 몰입을 해서 1등급 딱 올려버리고 다른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오랫동안 잡아놓는다고 공부하는 거하고 하는 척하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요번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시험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시겠죠? 양보다 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고등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학과목은 아주 많아요.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 학원에서 이 과목에 대한 성적을 완벽히 받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학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이거는 다닐 필요가 없는 학원이에요. 또 수학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를 내줘가지고 애들한테 수학 천재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공부 방법을 계속 익혀서 또 그 익혔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 가서 스스로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돼 가지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만 짝짝짝 뽑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돼야 돼요. 공부를 좋아해 가지고 다차분하게 막 이것도 공부하고 또 뭐 깊이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정확히 아는,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교과의 목표가 학교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듣느냐, 이걸 교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표예요. 그걸 목표로 삼은 이유는 다른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받는 교육 과정에서 집중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윤 원장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걱정되실 거예요. 아마 고등부, 특히 큰 애인 경우가 고등학생 될 때는 어머니들 엄청 걱정이 돼서 학원에서도 몰입으로 엄청 공부를 많이 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거를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몰입으로.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해도 다 할 수 있게끔. 네,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은 교등학교 내신에 가면 어느 학교 거를 미리 예습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방학 동안에 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요,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이 선생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은 많은 내공이 있는 선생님들이 추출해서 핵심만 정말로 확실한 그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해봤을 때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잘 가르친다 이건 뻔이고요. 학생들이 요즘 애들 똑똑했어요. 딱 들어보고 모의고사 시험 봐봤어. 올라갔어. 애들이 더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학생들을 믿어보십시오. 선생님을 믿지 말고 학생들의 판단을 믿고 학생들의 판단이 정말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죽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번 겨울 방학은 한 번도 두 번 다시 없는 리허설이 없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